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법인의 부채, 부채 중에서 비유동 부채에 있는 사채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채의 발행 시 회계 처리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우리 FAT 1급에서도 교재에 실린 내용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43페이지부터 내용은 FAT 1급에는 이제 없었던 내용이에요. 없었던 내용인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하거나 환입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은 그 체크 포인트라고 하나요? 여기 중간중간에 그 네모 박스에 넣어놔가지고 아이캔 박스에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시험에서는, 이론 시험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만 잘 챙겨 두시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캔 박스에 있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이해를 해둬야 오래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은 이 회계 처리 과정, 그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잘 실습을 좀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채를 발행할 때 할인 발행을 하면은 이제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사채를 할증 발행하게 되면은 할증 발행 차금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할인 발행은 원래 이제 상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할증 발행은 사채의 그 가산 계정이기 때문에 가산 계정은 이제 상각하는 게 아니라 환입, 환입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왜 상각하냐? 상각한다는 건 이제 없애준다는 거죠. 없애준다. 이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주어야 만기 때 사채의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똑같아져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사채 밑에 이렇게 표시할 때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지난번에 제가 아마 예제에서는 이제 사채 액면 금액이 10,000원이라고 아마 예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00원이면 그때 장부 금액은 9,000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9,000원이 나중에 상환할 때는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하고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거를 상각이라고 하고요.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그때 회계 처리할 때 나누어서 단계별로 상각을 해줘요. 그 요령을 오늘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할증 발행 차금은 환입이라고 하는데 방법은 똑같아요. 할증 발행 차금도 사채의 그 가산 계정이기 때문에 사채 액면가가 10,000원인데 만약에 1,000원의 할증 발행 차금이 있었다 그러면 발행 시 장부 금액이 11,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액면 금액보다 1,000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장부 금액이. 그럼 그 1,000원을 환입시켜야 나중에 원금을 상환할 때 액면 금액으로 상환하게 되기 때문에 액면 금액 상환하면서 사채 잔액이 제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만기 때 상환할 때 한 번에 상각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회계 처리는 편하죠. 근데 우리가 회계 처리라는 것은 회계 담당자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표현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회계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우리가 회계정보를 만들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3번 나눠서 상각을 하는 거나 나중에 3년 후에 한 번에 상각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상환할 때 상각을 함으로써 그때 할인 발행 차금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비용이 많이 발생해 버려요. 그러면 그 회계연도에는 손익이 나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발생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회계는 이 사채가 부채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만기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걸 마치 뭐라 그럴까요? 우리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의 내용 연수를 정해가지고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듯이 이 상각을 하거나 환입을 하는 부분도 나누어서 1년에 한 번씩 상각을 또는 환입을 한다. 그래야 충실한 표현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만기가 3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밑에 예제가 나와 있는데 우선 예제를 하기 전에 이거 좀 읽어보고 좀 가보겠습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뭐 할증도 포함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상환 기간 동안에 매 결산기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함으로써 만기일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 잔액이 영원이 되어 결과적으로 사채의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도록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상각을 하고 환입을 하느냐? 결과적으로 이 할증 발행 차금이나 할인 발행 차금은 나중에 상환할 때는 영원이 돼야 돼요. 제로가 되어야 사채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 상각 또는 환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론 문제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유효 이자율법이다. 유효 이자율법이다. 그러면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이나 환입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유효 이자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유효 이자율은 사채의 액면 금액과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 유효 이자율법은 사채의 장부 금액 또는 사채의 장부 금액에 사채 발행 시 유효 이자율을 곱하여 사채 발행 시의 유효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비용과 액면 금액에 액면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비용과 차액을 상각시키는 방법이다. 자, 요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씩 상각을 하냐? 차액을 상각시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차액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매년 어떤 차액을 상각시킨다는 것이냐? 자, 유효이자율법은 말이죠. 사채의 장부 금액. 자, 괄호 속에 있는 것은 일단 생략하시고 장부 금액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미 장부 금액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채의 장부 금액에다가 곱하기 발행시 유효이자율. 자, 그러면 발행시 유효이자율이 뭐였냐면요.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의 시장 이자율. 그 시장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채 발행 금액을 결정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유효 이자율이라고 해요. 사채 발행 시점의 시장 이자율. 왜 그러면 그냥 시장 이자율이라고 안 하느냐? 시장 이자율이라는 것은 사채 발행하는 시점의 시장 이자율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이자율은 그 다음에 좀 내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채가 발행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동안에 시장 이자율은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채의 할증을 상각할 때는 유효이자율법으로 한다라고 한 것은
사채 발행 시에 시장 이자율을 적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유효한 이자율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사채 할증이나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할 때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상각하느냐? 그 유효한 이자율이 뭐냐?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이에요. 여기서는 사채 발행 시 유효 이자율이라고 했습니다. 유효 이자율은 결국에 시장 이자율을 말하는데 사채 발행 시의 유효 이자율은 사채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을 말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사채 장부 금액에다가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 이자 비용이라는 게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 이자 비용이라고 했죠. 이자 비용은 이제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이에요. 사채 장부 금액에다가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을 곱해서 우리는 이자 비용을 계산할 겁니다. 자, 그것과 그 다음에 액면 금액에다가 사채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할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알다시피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은 달라요. 거기다가 유효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증이나 할인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금액이냐면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하면 말이죠. 곱하게 되면은 이것이 지급되는 이자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같은 이자 비용이라고 해서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위에 거는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입니다. 위에 거 장부 금액에다가 시장 이자율을 곱한 것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가는 이자 비용이고요.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을 하면은 말이죠. 요 이자 비용은 지급되는 이자예요. 지급되는 이자. 실제로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이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자 비용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금액이 달라요.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차이를 차액 그 차이를 상각시키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저 차액을 상각을 해 나가면 딱 맞는다. 뭐가 딱 맞느냐? 장부 금액하고 액면 금액이 만기 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거를 아시면 돼요. 그러면 회계 처리가 가능해요. 이걸 하고 이 원리를 아시면 자, 네모 박스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서 써놓은 것 같아요. 할인 발행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절차. 할인 발행 시든 할증 발행 시든 상각 절차가 똑같기 때문에 할인 발행 시로 절차를 알아놓으면 할증 발행도 아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은요.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을 계산하는데 기초 장부 금액은 사채의 액면 금액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면 그게 장부 금액이에요. 할인 발행했으니까 액면 금액이 더 크겠죠. 할인 발행 차금을 빼면 장부 금액이 더 작아요. 네. 그래서 기초 장부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액면 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빼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아까 여기 그 이자 비용, 손익계산서로 반영되는 이자 비용. 예, 그 이자 비용은 동그라미 2번이 그거예요. 예, 사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 사채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 비용으로 지급할 거예요. 아니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손익에 반영할 거예요. 이자 비용으로.
그런데 3번에 보면은 현금 이자 비용이라고 했죠. 현금 이자 비용. 이게 실제로 지급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채의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지급할 거예요. 그러면 4번이 뭐냐면 이 연간 총 이자 비용이 지금 2번입니다. 2번. 그리고 여기 연간 현금 이자 비용이 3번입니다. 2에서 3을 빼가지고 그 금액을 아까 그랬죠 제가 그 금액을 상각할 거라고. 예, 그 차액을 상각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차액을 상각시킨다. 그 차액이 지금 4번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연간 총 이자 비용 마이너스 연간 현금 이자 비용이다. 2 빼기 3입니다. 요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요 표에 있는 것은 지금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1, 2, 3, 4의 원리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여기 사례를 다 이해하고 나서 나중에 이 표를 보시면 그냥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네, 사례가 할인 발행 사례입니다. 어떤 할인 발행인가 보겠습니다.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주식회사 한공은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 어떻게 발행했냐면 2020년에 발행을 했고요. 액면가 10만원인데 만기는 2022년 12월 31일이니까 3년 만기죠. 20년, 21년, 22년. 표시이자율이 연 10%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기로 했고요. 매년 12월 31일 날 이자 지급하기로 액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 우리는 앞으로 매년 10%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은 채권자들이 우리 10만원짜리 이 사채를 10만원에는 안 산다 이거죠. 시장에 다른 시장에 투자를 하면은 저 10만원에 12%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시장 이자율인데 우리 회사 사채를 사면 10%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이자 차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돼요. 그 보상을 해서 할인 발행을 결정을 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사채 발행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 사채 발행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먼저 10만원이라는 원금을 현재 가치, 자, 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느냐 하면은 투자자는 만기 2022년 12월 31일 날 3년 후에 10만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0만원을 내는 거죠. 그래서 원금의 현재 가치라는 것은 10만원을 3년 후에 지금 현재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 현재 가치를 얼마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계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원금의 현가 계수라고 하는데 그 현가 계수가 계수표를 찾아보면 0.7118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수표를 계산해라 뭐 찾아라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예. 그런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으니까 원리를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연 이자율 12%일 때 3년 만기의 원금 현가 개수 0.7118을 곱하면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71,180원이 나와요. 곱하기 해보시면 그러겠죠? 여기 10만이. 이 금액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겁니다. 이자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자, 이자는 10% 주기로 우리가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액면가가 10만 원이고 지급할 이자율, 표시 이자율이 10%예요. 그러면 1년에 만 원씩 지급하죠. 10만 원 곱하기 10%가 만 원이잖아요. 그 만 원을 3년간 지금 현재 금리가 12%에 있을 때 우리가 매년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을 연금이라고 그러죠. 연금 현가 개수를 또 적용합니다. 그래서 연금 현가 개수를 계산해낼 수도 있고 표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찾아보면은 이 개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2.4018. 그러면 매년 만 원씩 3번에 걸쳐서 받으면 3만 원이잖아요. 그 3만 원을 현재 가치로 보면은 이렇게 낸다. 24,018이 돼요. 24,018.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시장 이자율, 이걸 이제 유효 이자라고 그래요. 12% 똑같이 원금 현가 개수로 계산해보고 또 연금 현가 개수로 계산했을 때 이걸 더해보면 95,198원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개를 더하면. 그래서 이렇게 근거 있게끔 발행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나 우리 채무자, 회사 입장이 똑같아져요. 지금 현재 우리가 12% 기업은 12%의 자금을 빌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자들은 12%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 시장 이자율로 계산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 이자율은 변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것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시점으로 발행 금액을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 10만 원짜리 사채를 95,198원에 사가지고 3년 후에 10만 원 받는 거예요. 10만 원 원금이 10만 원 받을 때는 액면가로 받아요. 이자는 어떻게 받아요? 12% 이자를 안 줘요. 만 원씩 받을 거예요. 이자는 만 원씩. 그러면 지금 이자율 11%니까 12,000원씩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걸 여기서 보상을 해줬어요. 발행할 때. 얼마를 해줬냐면 요 차액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잖아요. 4,802원을 할인해 준 거죠. 그 4,802원이 바로 10%와 12%에 해당되는 이자의 소득 금액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사채 발행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 번 알았습니다. 액면가에는 가지고 원금 현가 개수를 적용해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고, 이자는 연금 현가 개수라는 걸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해서 그걸 더하면 발행 금액이 나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95,198원에 2020년 1월 1일 날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발행한 회사의 이 사채의 장부 금액은 95,198원이에요. 95,198원. 자, 그러면은 여 밑에 여기 2번에 있는 이 표하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있는
2020년 1월 1일 발행시 회계처리, 그 다음에 결산일날 회계처리, 그 다음에 2021년 결산일 회계처리, 그리고 2022년 마지막 해의 회계처리, 이 네 가지 회계처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행하는 날 회계처리는 여러분 아시죠? 자, 대변에 사채 10만원 액면가로 기록합니다. 차변에 현금을 얼마 받아요? 95,198원 받았어요. 그 차액이 4,802원이죠. 이거 우리는 사채 발행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기록을 해서 사채에서 차감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부 금액은 현재 95,198원입니다. 자, 그해 결산이 됐습니다. 이 20년 12월 31일 결산 때 우리가 이자 비용과 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을 어떻게 하는 분계를 하는지 보세요. 자, 1년 지났으니까 이자를 지급하잖아요. 이자를 지급하면서 우리 회사의 이자 비용과 지급하는 이자의 차액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차변의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을 하죠. 유효이자율법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면 20년도 기초장부금액에다가 발행시 시장이자율인 12%를 곱한다 이거예요. 1 곱하기 12.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그렇게 계산했더니 11,424원이 나왔어요. 11,424원. 이것이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입니다. 비용 발생이에요. 자, 그리고 그 채권자에게 주는 현금은 10,000원입니다. 채권자에게 주는 현금은 액면가 곱하기 표시이자율, 액면이자율이라고 같죠. 그래서 10,000원씩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지급하는 이자는 3년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예요? 1,424원이래요. 그 차이를 상각한다 그랬죠. 그러면 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처음에 차변에 오지 않습니까? 잔액이. 이게 상각하니까 대변에. 반대쪽에 기록하면 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24원이 할인 발행 차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2021년도 1월 1일 기초 장부 금액은 증가합니다. 96,622원으로 장부 금액이 증가했어요. 이만큼 증가하게 돼 있어요. 할인한 것만큼.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된 것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 장부 금액이 증가한 거기에다가 또 12%를 곱하니까 이자 비용도 증가해요. 1년 전보다 얼마 정도 증가했어요? 170원 정도 증가했죠. 장부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년 또 1년 후에 이자를 지급할 때 또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때 이자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이 왜 늘었는지 아시겠죠? 장부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나 현금 지급하는 건 똑같아요. 대변의 현금은 10,000원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증가합니다. 이자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증가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계산하는 방법 아시죠? 이자 비용에서 현금 지급되는 이자 비용을 뺀 것을 우리가 상각하는 거니까요. 그다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자도 지급하지만 원금도 상각을 해야 돼요. 상환을 해야 돼요. 원금도. 자, 그러니까 2022년도의 기초 장부 금액은 또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98,216원으로 21년도보다 더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증가된 장부 금액에다가 12%를 곱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또 지난해보다 더 증가해요. 11,784원. 그래서 22년 12월 30일에 이자 비용은
더 증가해서 11,784원이 되고요. 대변의 현금 만원은 역시 동일합니다. 마지막 3년 차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1,784원으로 역시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기말에는 상각하고 나서 기말에는 장부 금액이 10만 원이 됩니다. 장부 금액이 1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요 분기에 의해서 이제 원금을 갚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차변의 사채 10만 원, 대변의 현금 10만 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원금 상환 회계 처리예요. 원금을 갚는 회계 처리, 원금 상환. 그러니까 원금 상환 회계 처리 딱 하면 어때요? 사채 계정이 깨끗하게 제로가 되는 거죠. 잔액이 전혀 안 남죠. 네, 여러분이 이제 계산기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요 차금이 뭐 1원 정도, 1, 2원 차이가 난다. 내가 계산기로 해 봤더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소수점을 뭐 반올림하거나 버리거나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 해에는 그냥 1, 2원 차이 나는 거 끝전을 그냥 다 기말 장부 금액이 10만 원이 나오도록 그냥 나머지 자릿수는 한꺼번에 1, 2원을 한꺼번에 정리해 버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는 날 수는 있어요. 원리를 아셨죠?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하고 같아지는 절차, 이것을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에 관한 회계 처리라고 그러는데요.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을 전표 입력 문제로 낼 수도 있지만 전표 입력 문제로는 잘 안 내더라고요. 잘 안 내고 이론 문제로 잘 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자, 사채 할인 발행을 했을 경우에 상각을 해 나가면 장부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감소했습니까? 늘어났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자꾸 줄여 나가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점점 증가했습니다. 발행할 때 95,198원, 96,622원, 98,216원 계속 증가했어요. 장부 금액이. 장부 금액이 증가해야 나중에 10만 원 액면가하고 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시 기초 장부 금액은 점점 증가한다라는 보기는 맞는 보기다 이거예요. 맞는 보기. 맞는 보기. 그러면 자, 여러분 이자 비용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그 장부 금액에다가 일정한 이자율을 곱해요. 요요 이자율 12%. 그러면 이자 비용은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죠. 당연히. 예, 이자 비용이 감소한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이자 비용도 점점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거의 회계 절차, 이 삼각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런 문제를 보기를 만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자 비용이 점점 증가한다는 게 뭘 가지고 얘기한 거지? 오늘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사채의 할인 발행 상각에 대한 이론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보기가 나오면 요 오늘 실습했던 거, 오늘 이걸 이 부분을 설명드린 이 부분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 비용은 점점 증가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현금 지급되는 이자 비용은 안 변합니다. 변하지 없어요. 매년 동일하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각액, 이게 지금 상각액이거든요. 매년 상각하는 거 3번에 걸쳐서 상각했지 않습니까? 상각액은 점점 증가한다, 점점 감소한다, 이런 보기가 나올 수 있어요. 증가합니다. 네, 상각액도.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자꾸 증가하거든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일정하고 이자 비용은 증가하고 그러니까 상가격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 할인 발행 시에는 보기에 나올 수 있는 거 현금 지급액만 빼고 현금 지급액은 일정해요. 나머지는 다 증가해야 맞는 보기예요. 그게 감소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할인 발행 시입니다. 할인 발행에 관한 문제를 냈는데 뭔가 이자 비용이 점점 감소한다 또는 상각 금액이 점점 감소한다. 네. 아니면 장부 금액이 점점 감소한다. 이것은 다 틀렸어요. 예, 할인 발행 시에는 점점 증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현금 지급액은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무조건 일정해요. 현금 지급액은. 자, 그렇게 딱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이제 아하 그거 가지고 이론 문제가 나온 사례가 많으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할증 발행에 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날인데요. 결산일은 12월 31일이고 이때 시장 이자율이 8%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런 조건으로 발행을 합니다. 20년 1월 1일 날 발행했고요. 액면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만기는 역시 3년 후 2022년 12월 30일이고 표시 이자율은 10%입니다. 지금 시장 이자율보다 표시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채권 발행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빌리면 8%로 빌릴 수 있는데 채권을 발행하면서 2% 이자를 손해볼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 투자자들에게 똑같다. 우리는 이자를 10%로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프리미엄을 좀 붙이겠다. 근데 무턱대고 붙이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붙이는 거예요. 원금 현가계수 또 연금 현가계수를 적용하면은 얼마의 프리미엄을 붙여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자, 이자 지급은 연 1회 매년 12월 31일 앞에 할인 발행과 조건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10만 원짜리 원금 현재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자, 3년 만기고 그리고 지금 유효 이자율이 8%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그리고 그랬을 때 원금의 현가 개수를 찾아보면 0.7938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가치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79,38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에 이자의 현재 가치를 보면은 만 원씩 3년간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이자율 8%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고요. 이것을 연금 현가 개수를 요 조건에 연금 현가 개수를 찾아보면 연금 현가 개수가 이렇게 되죠. 2.5771이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3만 원의 현재 가치가 25,777원이 나오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더해서 우리 회사는 두 개를 더해 보니까 10만 5,151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5,151원을 더 붙여서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할증 발행이라고. 10만 원에다가 5,151원을 주식 발행 우리가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이만큼 더 붙여서 발행을 하게 되더라도 현재 시장 이자율인 8%로 우리 회사는 돈을 빌리는 결과가 되고 투자자들도 8%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3년간은. 그래서
사채라는 건 이제 장기 투자잖아요. 장기 투자. 현재 시장 이자율로 3년간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른 어떤 여건이 없으면 대개 이제 채권 투자라는 건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이 하락세에서는 채권 투자가 맞다고 하는 거죠. 채권 투자가 맞다. 예. 앞으로 이자율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장 이자율로 3년간 보장받는 투자가 아무래도 유리하니까요. 아까 보시다시피 한번 액면에 10% 표시되어 있으면 계속 3년간 10%를 지급하잖아요. 발행한 회사가. 그러니까 그 이자율이 일정한 기간 동안 보장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처럼 그 이자율이 자꾸 오른다고 하면은 이건 채권 투자는 현명하지 않을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시장 이자율보다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에 더 많이 오를 텐데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이용하면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 더 이익을 많이 낼 테니까 자금 시장에서 채권이 이런 경우는 인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액면 이 2020년도 발행할 때 1월 1일 시점에 기초 장부 금액이 액면가보다 더 큽니다. 할증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인 발행하고 반대로 가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할증 발행은 환입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환입시킨다. 그러니까 장부 금액을 자꾸 환입을 시켜가지고 3년 후에 만기 때 액면가하고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기초 장부 금액이 점점 감소합니다. 감소해야 기말에 딱 10만 원이 돼요. 3년 후 기말에. 자, 지급액은 똑같은데 이자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각액이 이게 지금 상각해야 될 금액들이거든요. 요게 이제 그 유효 이자거든요. 이자 비용. 예, 이자 비용. 장부 금액이 상각하면 이자 비용도 같이 상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8%를 계속 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인 발행 시하고 반대로 가고 있죠. 장부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이자 비용도 점점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했어요. 장부 금액이 점점 감소합니다. 감소하고 이자 비용도 감소합니다. 그러나 현금 지급되는 이자 금액은 매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상각 금액, 즉 환입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환입 금액은 첫 해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환입하는 게 1,588원이죠. 두 번째에는 1,715원, 세 번째에는 1,848원을 상각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각액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상각액은 증가한다. 왜 증가할까요? 이자 비용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현금 지급액은 일정한데 이자 비용이 자꾸 작아지거든요. 8,400원에서 8,200원대로 또 8,100원대로 이자 비용이 작아지니까 갭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래서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이게 상각액이죠. 이건 감소. 죄송합니다. 네, 이거 맞죠? 이게 감소. 이거 감소. 그런데 이게 상각액이에요. 환입액은 증가한다. 우리가 할증 발행 시에도 환입이라는 표현을 그냥 상각이라고 통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환입인데 여기 지금 표를 보니까 상각이라고 표시했는데요. 상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상가액은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이 똑같아요. 매년 증가합니다. 그런데 장부 금액하고 유효이자, 이자 비용, 장부 금액과 이자 비용은 반대로 가고 있죠. 반대로.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를 보시면 아까 할인 발행 시 분계하고 똑같습니다. 자, 2020년 1월 1일 날 사채 액면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변의 부채 증가는 10만 원이고요. 차변의 자산 증가는 5,151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10만 5,151원이 되죠. 이때 5,151원을 사채의 가산 계정인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기록합니다. 자, 그해 결산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돼 있죠. 그래서 이자를 지급할 때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대변의 현금은 10,000원, 표시 이자율로 지급을 하고요. 이자 비용은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장부금액,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8% 곱하면 8,412원이 나와요.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과 현금 나가는 것의 차이, 그 차이가 1,588원이네요. 이만큼을 환입을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이자 비용을 지급하죠. 대변의 현금은 10,000원이고요. 일정한데 이자 비용이 감소했어요. 장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더 커지죠. 차이가 더 커져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회계 처리 3년 차에 대변에 현금 지급하는 건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은 더 줄었습니다. 8,152원.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또 증가합니다. 1,848원으로요. 이렇게 해서 상각을 마치고 마지막에 원금을 상환하는 회계 처리는 이걸로 하게 되죠. 차변의 사채, 부채 감소,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해가지고 사채권자와 발행한 법인과의 회계 처리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 시에서부터 상환할 때까지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는지를 우리가 배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이캔 박스에 이제 시험 문제라는 건 말이죠. 시험 문제라는 건 저걸 알고 있을까를 이제 분개를 해라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할인 발행 시 사채 할인 발행 상각 시, 제 생각에는 그냥 분개 문제를 냈으면 좋겠어요. 분개 문제를. 네, 그러면 분개를 어떻게든지 합니다. 왜?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해서 차변에 이자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현금 나가는 것은 언제나 액면가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양쪽에 딱 배치해 놓고 차익을 상각시키면 돼요. 작은 쪽에다가 계정 과목 할인 발행 시에는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작은 쪽에다가 그 차익을 넣어주면 되고, 할증 발행 시에는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작은 쪽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분계 문제가 더 쉬워요. 그런데 이론에서 그렇게 질문, 올바른 분계를 찾아라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묻더라 하는 겁니다. 사채 할인 발행에 관련한 아래 보기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기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감소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매기 상각액은요,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언제나 증가했습니다. 언제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매기 장부 금액을 보면요, 서로 반대로 갔죠. 장부 금액은 할인 발행을 했기 때문에 증가시켜야 나중에 액면가하고 같아지니까 이건 증가를 시키지만, 할증 발행 시에는
감소시켜야 액면가하고 같아지니까 장부 금액은 매년 감소하더라.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똑같아. 여기 장부 금액이 높아지면 이자 비용도 덩달아서 증가하고요. 할증 발행 시에는 장부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매기 지급되는 이자, 지급해야 하는 이자, 대변의 현금을 말하는 거예요. 매기 지급해야 되는 이자는 일정하더라. 일정하더라. 네, 일정하더라.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표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거의 1시간 가까이 했는데요. 이해가 어느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의 삼각 방법에 대한 정리였으니까요. 잘 정리해 주셨다가 이 관련 문제 나오면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장기 차익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